암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 듣기 힘든 말이겠지만 사망률 1위라고 하고, 그런데 이 사망률 1위를 좀 들어가 보면 재발 전이에 의해서 90%가 돌아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전이가 안 되면 그렇게 별 위험한 병은 아니에요. 그럼 왜 재발 전이가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찍어봤는데 깨끗하대요. 깨끗한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까지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것저것 번졌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분명히 없어졌다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눈에 아직 체크가 안 되는 작은 것, 또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의 근본 원인이 안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은 좀 깊은 병입니다.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깊은 병이라는 말은 국소적인 병이 아니라 전체성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쓰는 비유 중에 이렇게 뿌리나 씨앗 하나에서 줄기가 이렇게 나가고 또 가지를 뻗고 또 가지를 뻗고 또 가지를 뻗고 해서 여기에만 문제가 생긴 국소적인 병이라면 이 결과물을 잘라내고 여기를 잘 소독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병의 원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미쳤다면 여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해도 이게 병이 들었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다. 뭐 동의가 되시죠? 그럴 때 이 처음에 이 기둥 또는 뿌리, 씨앗, 하나의 큰 원인을 이거를 자율신경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invisible hand라고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는 우리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배우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때 쓰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균형을 우리 몸이 60조 세포가 모두 동원되어서 아주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집단지성의 IQ는 우리 인간의 IQ가 한 200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이 집단지성의 IQ는 2만, 2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마치 슈퍼 울트라 컴퓨터처럼 이렇게 해서 이 균형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병이 안 생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좀 안 좋은 자극을 좀 받아도 뭐 잠깐 그러다 말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암은 좀 깊은 병이라고 그랬고, 여기까지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근원적인 기둥 같은 것, 씨앗 같은 것, 뿌리 같은 것을 이해하고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하여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암과 관련하여서 병원에서 포기하고 어렵다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이렇게 또 길을 찾아서 다니시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우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는지,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지, 이런 분을 제도권 또는 제도권 밖을 통하여 한 30여 년 전부터 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핵심의 원리, 공통의 원리가 찾아져요. 겉으로 보면, 아, 그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자연요법, 자연치유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도 못 하겠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자연치유 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분은 막 병원에서 여명 3개월, 6개월 했는데 멀쩡히 깨끗이 나아요. 이상하네. 저분은 엄청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이분은 대강만 한 것 같은데 낫고 이거 뭐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명료한 차이가 있어요. 자율신경 균형이 선 상태에서 밖으로 보이는 여러 방법론을 몇 개만 해도 깔끔히 나왔고요. 자율신경 균형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안 산 상태에서 수많은 것을 너무 부지런히 하는데도 잘 못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100점 만점이라면 자율신경 균형이 약 70점짜리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거 저거 뭐를 어떻게 하고 잘못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거가 뭐 2점짜리 있고 5점짜리 있고 3점짜리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걸 하나도 안 놓치겠다고 부지런히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100% 만점을 맞으려고 해요. 100% 만점이면 30점입니다. 이 70점짜리 문제는 못 다루고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70점짜리 문제에 기둥이 딱 올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자율신경이란 말이 익숙한 분도 있지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서 자율신경이란 이런 거예요. 교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긴장하고 집중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뭐 의지를 내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교감신경의 기능이라 하고요. 부교감은 이완하고 휴식하고 또 안정하고 또 뭔가 딱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어 맡기고 번거로운 생각을 좀 고요하게 하고 그런 게 명상이죠. 이런 거를 할 때 활성화되는 이 두 개의 균형으로 우리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긴장하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겠죠. 강도가 칼로 나를 이렇게 확 찌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하라고 이 기능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만 계속 유지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이거하고 좀 반대 성향인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교감이 지나치게 올라가 있고 부교감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올라간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감은 커져 있고 부교감은 위축되어 있을 때 생기는 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완, 휴식, 안정, 수용, 내어 맡김, 생각이 고요해지는 것. 명상이라는 말도 해석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서 제가 한자까지 써볼게요. 생각을 고요하게, 번거롭게 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되고 교감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 탁 듣는다고 탁 변하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호흡이나 명상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뭐 단전호흡이라든가 늘 머리가 복잡하지 않게 고요함, 이렇게 고요함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또 깊은 호흡법, 이런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생활 속에서 다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 뭐 주마니아 님도 자율신경 균형이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 왔는데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자율신경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좀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신경의 구체적인 것은 또 조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자율신경은 뭐라고요? 기둥, 뿌리, 씨앗 같은 것이다. 근원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끝에 여기로 없어도 그 다음에 또 재발되고 전이 된다. 왜냐하면 암은 국소적인 병이 아니라 전체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는 하필이면 그렇게 깊은 병에 걸려버렸을까? 지지리도 운이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가 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호인데요. 어떤 신호이냐면 더 깊게 성장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 입장에서 심간 편하게 하는 소리지 막상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짜증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안 받아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막 진급하고 이러는데 난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게 우울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게 흐린 날씨, 비 오는 날씨 속에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계속 맑은 날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겠지만 계속 맑은 날씨다. 오늘도 맑은 날씨, 내일도 맑은 날씨, 모레도 맑은 날씨, 1년 후에도 맑은 날씨, 계속 맑은 날씨가 되면 그 지역은 사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말아요. 맑은 날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돼요. 그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물이에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려면 날이 흐린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맑은 날의 성분만으로 살 수가 없고요. 흐리고 비 오고 맑고 흐리고 비 오고 맑고의 균형이 핵심이지 오로지 맑아야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아프고 나면 애들이 영리해진다, 또 면역이 생긴다 이러듯이 지금 우리에게 이 비 오는 게 보통 비보다는 좀 센 비가 온 거죠. 그러나 이 센 비가 왔다는 말은 이게 비가 오고 물이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센 비가 온 만큼 깊게 성장하는 계기가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치입니다. 제가 기분 좋으라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만 좀 마음을 깊게 떨어져 보면 명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찔끔찔끔 성장하는 계기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뭉텅이로 그냥 한 1년 딱 잡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거기에 성장하고 나답게 살고, 나답게 산다는 게 면역력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졌네. 그러라는 뭐 하늘의 신호, 뭐 종교가 있는 분은, 또는 그냥 내 안에 깊은 무의식이 알려주는 방향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잘 됐네. 딴 때 내가 만약에 깊은 나 자신이 어떻게 나답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를 좀 깊게 한 1년간 해봐야겠다. 엄마 잠깐 가서 한 1년간 수련하고 올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도 반발하고 남편도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랬을 텐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한 1년간 내가 진짜 면역의 핵심, 건강의 핵심을 위해서 1년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보낼게. 이러면 잘 생각했다고 이렇게 박수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생명의 본질, 건강의 본질, 나답게 산다는 것의 본질을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다. 길게도 아니고 1년 딱 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갖춰야 될 중요한 큰 문제가 70점짜리 자율신경 균형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리까리 알듯 말듯 하실 수 있는데 또 차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 관점을 첫 번째 좀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